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인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또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2017년 이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했고, 채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지원자 수도 자체도 많지 않아서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우선 기존 장애인 채용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직무 발굴, 홍보 방식, 고용 형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채용 수요보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직무 발굴을 진행했고, 부서별 장애인 근무자 수요 조사에서부터 직무 적합성 등을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 방식이 있어서 기존에는 주요 대학이나 지역 거점 대학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지만 폭을 넓혀서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든지 보훈청 같은 공공기관에도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고용 카페나 장애인 학부모회 같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용 형태인데요. 주 20시간 시간 선택 근무제를 도입해서 장애인 지원자들의 제한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지원자 중에 장거리 통원 치료나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주 20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오고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 지원자 수가 지난 채용건들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률도 또한 정부가 지정한 3.6%를 넘어서 현재 4.4%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납부해왔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슈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멘토 임명, 채용 횟수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고용 확대를 시작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꿀 정책 연구 성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유통되는 시대. 하지만 연구 성과물의 공유와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첫 번째는 이제 비효율적인 측면을 하나 좀 줄여보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여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신속하게 연구 성과물에 접근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전문지의 연구 성과를 모두 전자화한 뒤 디지털 파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종이책에선 불가능했던 본문 검색과 그림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고, 참고 문헌을 링크로 확인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또한 자료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모든 논문을 분석해 국가별로 분류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원하는 국가를 클릭하면 바로 그 국가의 글들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논문과 자료를 5개 대분류와 31개의 중분류로 분류하였고, 2022년 자체 개발한 키아사 주제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분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보사인 홈페이지에 별도의 하나의 메뉴로 돼 있던 이 글 게시판 형태로 돼 있던 것들이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구축이 돼서 독자들의 이제 접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조회 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이제 학술적인 글을 쓰는 혹은 정책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에 저희 글들이 많이 활용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보장 리뷰에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인쇄물을 만드는 방식의 출판 과정을 완전히 없애진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과거의 PDF 형식의 인쇄물처럼 보이는 파일들을 원하시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바로 이제 PDF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구현이 된다면 이제는 과거의 그 인쇄물을 만들기 위한 모든 전 과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자출판만으로 독자에게 글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한 1, 2년 내에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런 것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제정책대학원입니다. 매년 200개국에서 수많은 지원이 쏟아지지만 나라마다 IT 서비스의 품질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연수가 한참 지난 11년째 된 노후된 서버와 보안 장비를 운영하고 있었고, 국제대학원이란 특성상 경사형 기관 중 보안 침해도가 1위일 정도로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이 많은 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수강 신청 입학 시즌만 트래픽이 급증하고 대부분 유휴 상태로 비효율적인 자원 운영으로 고사양의 자원을 구매하는데도 예산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우리 대학원은 개발도상국에서 입학 지원을 하는데 열악한 IT 인프라 환경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내부적인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 27개의 서비스를 1차로 전환하였으며 2차로 나머지 3개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후 기존 온프레미스 장비를 오픈소스 기반의 내부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스케일업, 스케일다운 등 클라우드 활용 기술을 통한 자원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전환만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을 확보하여 매년 발생되는 클라우드 운영 비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성과는 외부 공모를 통한 클라우드 사업비 31억 원 확보, 정보 시스템 효율적 운영 및 유지 비용 절감, 글로벌 IT 인프라 구축, NIA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 문의 쇄도, 협업 도구 서비스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소통 문화 혁신을 달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후에 서비스 접속 속도가 무려 30배 이상 빨라졌으며 이로 인해 수강 신청 시 세계 어디서든 원활한 홈페이지 및 업무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는 글로벌 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이지 클라우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기술을 좀 더 네이티브하게 적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IT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직도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으며 다른 기관에도 우리의 노하우를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 연구 행정 문화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